조셉 더그와 그의 아내 캔드라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조셉의 형제인 조슈아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조슈아는 이제 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사촌인 에이미 더거 킹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을까요? 사이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이 제공하며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더거 가족 관련 형사사건을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잠시 후 에이미 더거 킹을 모셔 그녀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31세 조셉 더거는 두 주에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9 Kids and Counting의 스타 조셉 더거는 12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음란하고 외설적인 성추행 중범죄 혐의와 18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음란하고 외설적인 행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혐의에 관한 것으로 2020년 가족 휴가 중에 9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6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플로리다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그의 아내 27세 캔드라도 아칸소에서 기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수사의 일환으로 당국은 그들에게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 2급 혐의 4건, 2급 불법 감금 4건의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네 자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곧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피보 매거진은 가족 가까운 소식 통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포는 가정 점검과 문 잠금 장치가 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며 아칸소 주 혐의 관련 첫 재판이 8월 10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내려줬던 접촉 금지 명령을 해제한 후 캔드라는 이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포에 따르면 조셉은 플로리다에서의 혐의로 인해 여전히 자녀들과의 감독 없는 접촉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캔드라와 조셉 두 사람의 변호사인 트래비스 스토리는 법원 서류에서 캔드라가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20일 이후로 주장하기를 이른바 피해자들은 캔드라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른바 피해자들이라고 해서 결국 그 아이들과 관련된 아칸소주의 혐의임을 인정하는 거죠. 맞나요?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캔드라는 접촉 금지 명령의 모든 조건을 준수했으며 어떠한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접촉 금지 명령의 지속적인 집행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의 평가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져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방법원은 그 명령을 해제하는 데 동의했고 아칸소주 인적서비스부가 캔드라와 아이들 사이의 재결합을 감독하고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실제로 성범죄 전담반 및 가정폭력 담당 검사인 코트니 클레이먼을 잠깐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코트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접촉 금지. 캔드라가 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명령이 해제됐는데 이런 경우에 흔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녀의 혐의와 남편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받고 있는 혐의를 비교해보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일이 흔한 건가요? 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캔드라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다른 부모가 기소될 때는 보통 아동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불려요.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범죄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명령이 해제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가정법원에서 다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나 그녀의 혐의 주장을 모르니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만약 그 혐의가 그녀 자녀와 관련됐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게 그러면 분석이 달라질까요? 그녀가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접촉 금지 명령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로 시작되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 명령은 거의 항상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가정법원의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원에서 접촉금지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후에 가정법원에 가서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접촉만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덜 제한적인 보호명령으로 아이와의 접촉을 허용해 줍니다. 또는 감독하에 면접 교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만날 때 제3자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보호 명령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좋아요.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긴 하지만 멋진 옷차림을 망치는 확실한 방법은 망가지고 낡은 벨트를 착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앤슨 벨트 앤 버클이 등장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가죽 회사는 2009년 시작 후 벨트 작동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앤스는 구멍 대신 4분의 1인치 단위로 조절 가능한 트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벨트가 완벽하게 맞아 하루 종일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든 멋지게 보이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 네이비 벨트 보세요. 네이비 벨트 구하기 정말 어렵죠? 스타일리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스트랩과 버클이 교체 가능해 항상 옷에 완벽히 맞는 벨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4만 개 이상의 별점, 5개 리뷰와 평생 보증도 있습니다. 오늘의 스폰서 앤슨 덕분에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 코드 스캔 후 벨트 박스 세트 구매 시 버클과 스트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버클 3개와 스트랩 3개로 9가지 벨트 조합을 한 박스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세트를 만들고 오늘 벨트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제 에이미 더글킹과의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그녀도 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소식은 자시 더거가 아동 성착취물 수령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형기에 2달이 추가되어 2033년 2월 2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피플 보도에 따르면 이는 연방교정국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시의 변호사인 보 브린들릴은 피플에, 즉 해당 매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한적인 변동의 근거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때문일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수감자의 통제 밖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위반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죠. 아니면 그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자시가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4번째 항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4년 6월에 자시의 항소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의 사촌인 에이미 더글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시가 독방에 수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 형 집행 연장에 대해 생각이 있고 켄주라와 조셉과 관련된 상황 전개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나 이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에이미,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가 당신과 가족에게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건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정신 건강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제 결혼 생활, 우리 삶과 작은 가족, 그리고 제 엄마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이 일을 버텨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저는 홈스쿨링을 하며 손수 세심하게 챙기는 엄마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친구들과 자주 놀고 활동도 많아요. 저는 바쁘게 지내며 앞으로의 세부 사항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줬어요. 친구들이 꽃이나 기프트 카드를 사서 보내주기도 했고 정말 다들 너무 다정했어요. 여기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 가까운 소수의 친구들이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항상 제 곁에 있어주고 저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의지해야 해요. 수년 동안 가족에 대해 항상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당신, 가족 또는 덕어 가족 전체에 관한 것이든요. 발언 기회가 있다면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저는 그게 정말로 IBLP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가족이 수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IBLP의 신념 체계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TV에서 보여준 걸 믿고 싶어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보여줬던 것만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상황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셉과 캔드라가 직면한 혐의들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혐의일 뿐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에요. 캔드라가 직면한 혐의는 조셉과는 매우 다릅니다. 물론 아칸소에서는 비슷한 혐의도 받고 있긴 해요. 그게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혐의일 뿐이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이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데려가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믿고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재판 날짜도 몇 달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정보를 듣고 판결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이 모든 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인 조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가족이라는 게 정말 싫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아니면 조셉이나 캔드라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나요? 아니요, 사실 그들과 오래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 씨가 체포돼서 처음으로 스캔들이 퍼지기 전에 감옥에 갔을 때요. 사실 그건 그의 여동생들과 관련된 그 큰 스캔들이었죠. 저는 그에게 직접 따졌고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제 회고로 홀리 디스럽터에 썼어요. 그 장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놨죠. 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생각에 그 큰 집, 그러니까 제 사촌의 집이 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씨를 지지한 모든 이들도 포함돼요.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 그 사촌들, 뭐 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저씨를 정말로 지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했고 이 남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어요. 저는 건강한 경계를 두었고 5년 동안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와우. 그럼 가족 중 다른 사람들과는 어때요? 다른 누구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나요? 그래서 질과 저는 아주 가까워요. 질은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질도 저를 의지하고 저는 질의 아이들도 돌봐줘요. 우리는 멋진 사촌 관계예요. 질은 많은 명확함을 얻었고 많은 치료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질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여러 면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이유가 있어서 경계를 높게 설정했어요. 법원이 이제 그 접촉 금지 명령을 해제해서 캔드라가 다시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길 바라요. 아이들의 안전이나 보호 그리고 보살핌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그녀의 재판 날짜나 여러 일들로 저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녀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그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해요. 저는 그들에게 정말 행운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캔드라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어떤 치료가 필요하든 꼭 받게 되길 바래요. 이 시기에 다른 가족들이 조셉, 캔드라 아이들을 돕고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에게 주어진 정보는 없지만 소문으로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혐의에 대한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혐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혐의였는지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조라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유머러스하고 친절했으며 커다란 곰돌이 같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라는 사실이 정말 차원이 다르게 가슴이 아파요. 정말요. 제가 말했듯이 이건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범죄로 기소되면 그 사람과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거나 무시했던 무언가를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 혐의일 뿐입니다. 유죄로 판결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혹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와의 만남에서 몇 번인가 내가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그와의 과거에서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렸듯 저는 그와 항상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저도 대가족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서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허락된 모습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아주 겉으로만 알게 됐어요. 수년 동안 저와 함께 촬영하고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제가 그분들과 촬영했던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그분들을 겉으로만 알았어요. 날씨 이야기, 그분들 치마가 얼마나 예쁜지 같은 이야기뿐이었죠. 그러니까 저희의 대화는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들었던 것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나 배우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 내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색깔조차도 몰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5년, 6년 동안 곁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변할 수 있고요. 저는 믿지 않아요. 자, 제가 믿지 않는 게 있어요. 25살짜리 사람, 이 해변으로 휴가를 가서 그냥 가족 여행 중에 갑자기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다는 건 저는 믿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혐의일 뿐이지만요. 저는 그게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세대 간의 트라우마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패턴을 살펴보고 그것에 끊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게 경계는 중요해요 라고 말하며 이런 일이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게 했어요. 저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당당히 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몰라요. 조와 언제부터였는지, 조시와는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정말 100% 동의해요. 저를 놀라게 했던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신 반응이 궁금하네요. 제가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체포와 기소 이후에 가족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성명들은 그가 완전히 무죄다,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그가 그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그가 치유되고 그들도 이 일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했죠.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봤나요? 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피해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게 흥미로웠어요. 저도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삼촌의 반응도 봤고 형제들의 반응도 봤어요. 저도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가 도움을 받고 구원받고 자신의 방식을 바꾸거나 뭐든지 하길 바라는 식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듣기로는 뒤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댓글이나 지지하는 이메일들이 언론이나 여러 곳에 보내지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기를 바래요. 저는 그게 단순히 홍보나 PR용 수단이 아니길 바랍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미디어가 상황을 왜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가 그렇게 하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그 이유이길 봐요. 무엇이든 간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고 그가 유죄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그러면 아시다시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야죠. 에이미, 조슈아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이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는 감옥에서의 시간이 연장됐고 보도에 따르면 독방에 수감됐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은 그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또 다른 휴대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떤 보도에서는 우리가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제시하더라고요. 혹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왜 연장됐는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공식적인 이유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저도 공식적인 이유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도 사람들이 저한테 답을 구하러 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서 다들 헤이, 너 거기 있었잖아. 더 알려줘, 더 알려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알아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휴대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는 조시 더버야 이런 식으로요.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아마 휴대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누가 그에게 그걸 줬는지, 어떻게 그걸 손에 넣었는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걸로 뭘 하고 있는지, 뭘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가 감옥에 더 오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축하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축하하고 있어요. 그의 아이들이 18살이 넘을 때까지 그가 거기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것 중 하나가 조셉과 캔드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의 전화 통화 중 많은 부분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혹시 그 통화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전부 다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세상에. 자, 제시 씨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화 내용이 너무 슬펐어요. 통화 내용이 너무 슬펐어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조셉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기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캔드라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캔드라는 아직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봐야 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캔드라, 너 자신을 사랑하니? 라고 소리쳤어요.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니? 여기 9살 아이를 해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너는 자유로워질 만큼 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니? 알다시피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이 그녀가 빛날 시간이에요. 그녀는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녀는 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고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면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길 신께 기도해요. 당신도 느꼈나요? 그들이 혐의 실체에 대해 설명을 피한 건 모든 게 녹음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아칸소 혐의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받았나요? 저는 제 삼촌이 보낸 이메일을 봤어요. 거기에는 캔드라가 기소된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녀가 체포된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혐의들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걸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선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 좋은 부모인 건가요? 내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면 좋은 부모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해요. 저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길 바랄 뿐이에요. 에이미 씨,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을 시청자, 청취자들과 공유해 에이미 씨의 관점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시 씨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미 더거킹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구독해 주세요. NBC 픽곡에서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시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금 동부 밤 11시에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